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중국어 HSK 전문 강사 조아라라고 합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5월 19일 벌써 또 HSK 시험이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저랑 같이 독해 부분 준비하고 가실게요. 독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키워드만 보자면요. 일단은 독해 이 부분에서 자, 접속사부터 살펴보자. 접속사 하면 그냥 이름만 듣자마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오늘은 제가 중요한 애들 위주로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상황 설명부터 하고 가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의 흐름 그리고 일의 발생 순서대로 배열하자라고 지금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떤 문제 유형이었길래 제가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기억이 나실까요? 독해 이 부분은 이렇게 A, B, C 문장 3개가 주어지고 얘네들의 순서를 결정해 주세요 하는 문제 유형이었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시하자면 접속사부터 살펴보자 라고 하고 있네요. 접속사부터 살펴보자. 접속사라고 하면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어떤 문장과 새로 시작하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접속시켜주는 애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은 쉬우나 얘네들이 일단 너무 많고요. 뜻을 외우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 첫 문장에 쓸 수 없는 접속사부터 먼저 골라내세요. 첫 문장에 쓰일 수 없는 접속사 먼저 골라내세요.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접속사 중에서 뭐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첫 문장부터 딱 올 수는 없어요. 어떤 여러분 상황 설명을 좀 제시하고 얘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근데 이랬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첫 문장부터 그러나 이렇게 그냥 막 던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런 애들부터 먼저 골라내고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 일단 이거부터 문제 딱 눈에 띄셨어야 해요. 먼저 B에 보시면 여러분 크라고 한 글자만 나와 있지만 사실 얘 우리들한테 되게 친숙한 아이죠. 可是 뭡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요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제가 표시해뒀죠. 而且뭡니까 여러분? 게다가 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첫 문장부터 그러나, 게다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첫 문장으로 올 수는 없다라고 먼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A를 한번 볼까요? 这首歌 뭐예요 여러분? 노래 가짜지요? 노래네요. 자, 그럼 이 노래라고 해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쇼는요 노래를 세는 양사죠. 자, 그러면 이 노래는 听着很熟悉 熟悉 한자가 굉장히 어렵지만 熟悉 여러 번 발음하실게요. 따라하세요. 熟悉 하면은 낯익다 라는 뜻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요거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낯익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갈까요? 두 번째 문장을 정해주고 싶은데 게다가 먼저 간다면 뒤에 歌词 여러분 歌词 뭡니까? 요 츠는요 우리 단어라는 뜻도 있었고요. 자, 여기서는 歌词니까 노래 단어, 노래의 가사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노래의 가사를 我还记得 기억할 기자 써서 기억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나는 굉장히 익숙하다, 낯익다. 게다가 노래 가사까지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어느 정도 내용에 연관성이 있죠? 자, 그럼 마지막에 반전을 한번 줄까 해요. 可是 그러나 我就是想不起来 자, 여기서 일단은 想不起来라고 했어요. 想起来는 뭡니까? 생각이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나다. 근데 여기서 想不起来라고 썼어요. 뿌가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시양 앞에 써 있었다면 생각 안 해 라는 뜻이겠지만 지금 뒤에 수로보다 뒤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거는 가능보어 즉 불가능을 나타내는 애. 자, 그러면 생각이 날 수가 없다. 생각이 나지가 않는다. 겠죠? 자, 그러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무엇이? 谁唱的歌
누가 부른 노래인지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아까 우리 접속사를 보고 일단은 A가 첫 문장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게다가로 한번 연관을 시켜볼까요? 자,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있으면 굉장히 낯익어. 게다가 노래 가사도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就是 단지 想不起来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할 수가 없어. 谁唱的歌 누가 부른 노래인지를 기억할 수가 없어 라고 마지막으로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 접속사 중에서 제가 좀 자주 나오고 쉬운 애들만 먼저 골라서 말씀드렸는데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可是를 한 글자로 그냥 可로 줄여놨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다, 당황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 여러분 可是는 그러나 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글자로 그냥 可 라고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하자면 그러나 한국어로 여러분 그러나도 있지만요. 하지만도 있고요. 그런데 뭐 이런 애들 많잖아요. 반전을 주고 싶을 때 쓰는 애들 중국어에서도 可是만 있는 게 아니에요. 可是뿐만 아니라 또 뭐 있을까요? 딴으로 시작하는 但是하나 더 있지요. 일단 단순하게 不过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可是만 생각하지 마시고 但是不过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자, 먼저 상황 설명부터 하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문제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나는 걔 좋아해, 걔 예쁘고 똑똑해, 걔 좋아해.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 일단 너무 두서가 없잖아요. 그죠? 자, 먼저 우리 반에 샤올리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예쁘고 똑똑해. 그래서 내가 걔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뭔가 딱 상황 설명부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말을 전개해 나가는 게 조금 더 짜임새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먼저 상황 설명부터 하세요 라고 적어놨으니까 이 문장들을 쭉 보셨을 때 뭐부터 여러분 첫 문장으로 나와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 했던 대로 접속사부터 찾자. 접속사에서 여러분 B에 인츠 보이십니까 여러분? 인츠 뭐예요 여러분? 인츠 하면 그래서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뭐 그래서를 나타내는 결론을 나타내는 애들은 되게 많아요. 所以라는 애들도 있었고요. 자, 인츠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그래서는 당연히 첫 문장으로 올 수가 없겠죠? 그럼 얘는 일단 첫 문장은 아니구나 라고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자, 두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 A 보니까 读博士 뭐예요 여러분? 여기선 일단은 아닙니다. 학사 과정을 밟다, 박사 과정을 밟다, 석사 과정을 밟다. 즉 공부하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다니다. 그럼 여기서는 博士니까 박사 과정을 밟을 때 又买了很多的专业书 또 샀어요. 많은 전문적인 책들을. 근데 여러분 이게 첫 문장으로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샀어요도 그렇고요. 그죠? 가만히 있다가 걔 박사 때 또 그런 책들 샀잖아. 얘보다는 시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먼저 상황 설명부터 해주세요. 자, 我哥 원래는 끄어거죠 두 글자로. 근데 우리 오빠가 从小就 종시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就 바로 喜欢 좋아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中国文化 자, 그럼 이렇게 먼저 상황 설명부터 하자고요. 우리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중국 문화를 되게 좋아했어.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그리고 또 박사학위를 밟을 때는 또 샀네? 그렇게 많은 전문적인 책들을 샀네? 그래서 因此他对这方面有了更深的了解 자, 그가 对这方面 이런 방면에 이쪽 방면에 有了 가지게 됐어. 생겼어. 更深的了解 深 하면 여러분 깊다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정말 수심이 깊어 이런 것도 쓰지만 이해가 굉장히 깊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깊은 이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칠게요. 자, 그럼 먼저 상황 설명부터 합시다. 우리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중국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 좋아했어. 게다가 박사 과정을 밟을 때는 또 글쎄 그렇게 많은 책들을 샀어. 자, 그래서 결국에 그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됐어. 이쪽 방면에. 자,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문장에서는 먼저 상황 설명부터 해주고 넘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마지막 공략 비법. 시간의 흐름이나 일의 발생 순서대로 배열하기. 시간의 흐름이나 일의 발생 순서대로 배열하기. 자, 먼저 제가 그래서 시간의 흐름대로 진행하는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은 A, B, C 보시면 요게 먼저 눈에 띄었어야 해요. 자, A에 보시니까 过去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过去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넘어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과거라는 뜻도 있어요. 과거에, 예전에 라는 뜻. 그 다음에 C를 보니까 后来가 있네요, 여러분. 后来는 뜻이 뭐지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라는 뜻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과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자, A를 봤어요. 过去, 예전에 과거에 楼下的包子店. 店하면 우리는 점포, 가게라는 걸 알 수 있고楼는 여러분 층이잖아요. 이 층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층의 包子店. 包子뭡니까 여러분? 쌀 포자를 쓴 음식. 뭘 싸요 여러분? 밀가루 넣고 고기 넣고 이렇게 싸는 음식, 만두네요. 자, 그러면 예전에요 그 아래층에 있던 만두집 很受欢迎. 여러분 受欢迎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환영을 받다 뭐예요?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每天都要排队. 매일매일 뭐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排队. 排队. 排队도 많이 나왔죠 여러분. 줄 서야 한다. 자, 그러면 예전에 그 아래층에 있던 만두집이 인기가 되게 많아서 줄을 서야 했었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그런 다음에 그 후에, 그죠? 그 후에 타지야, 여기서는 그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 가게도 지하로 셀 수 있어요. 그럼 그 집이, 그 가게가 빤저허. 빤 하면 뭡니까 여러분? 옮기다, 운반하다 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 집가자를 붙여서 우리 빤지야 하면 뭐였어요? 이사 가다죠. 그럼 여기다 쪼를 썼다는 것도 떠나다 하니까 옮겨간 후에, 그죠? 옮겨간 후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B를 봤더니 러시아 아래층은 지오, 바로 不像以前那样热闹了. 자, 일단 像什么什么 뭐뭐와 같이, 예전에처럼, 예전과 같이, 那样, 그렇게. 热闹는 뭡니까 여러분? 뜨겁고 북적북적한 거 번화하다. 근데 여기서는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자, 예전처럼 그렇게 번화하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예전처럼 그렇게 번화하지는 않아요 라고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 잘 해주세요. 예전에만 하더라도 아래층에 그 만두집이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줄을 서야 했었어. 근데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집이 빤저허, 이사를 간 후에는 아래층이 예전처럼 그렇게热闹하지는 않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일단은 눈에 딱 띄는 시간사 과거와 그런 다음에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B를 딱 봤을 때 얘를 먼저 첫 문장에 넣어줄까 결론으로 넣어줄까를 고민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예전처럼 그렇게 번화하지는 않아 라고 결론을 냈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정답은 과거에 이러이러했고 그 후에 어떠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지금은 번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시간의 흐름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요거 먼저 보셨어요? 在家具整理. 자, 여러분 家具 하면 뭡니까? 가구. 근데 여기 정을 썼어요. 저는 요거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정하면 성인데요. 이거 나중에 미식성이라고 만약에 나왔어요. 미식성 뭡니까? 美食.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미식이라 그러잖아요. 미식가 할 때 그 미식. 이 뒤에 이 정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미식성 뭐예요, 선생님?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맛있는 음식을 모아놓은 푸드코트예요, 여러분. 식당 모임, 식당이 여러 군데 막 밀집되어 있는 그런 푸드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오락성 이런 것도 적혀 있는데 사실은 상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럼 여기서는 지하주의정이라고 했으니까 뭐겠어요? 가구점입니다. 가구들을 막 엄청 한데 모아놓은 전자랜드 같은 거 있죠? 왜? 우리 전자제품 파는 곳은 이것저것 가게들이 많이 모여있는 전자랜드라고 보시고요. 여기서는 가구타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자, 그러면 我跟丈夫在家具城里. 나랑 남편이랑 그 가구점, 가구타운 안에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를 봤더니요. 종, 따오가 있습니다.
종하고 따오는 뭐 워낙 나타내는 바가 많지만 일단은 뭐뭐부터 뭐뭐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뒤에 지금 早上이 있네요. 뭡니까? 오전. 자, 그 다음에 뒤에는 晚上. 뭡니까? 저녁이죠.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동사는요. 꽝지에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기초 때 쇼핑하다 라고 나왔었는데 이 꽝은 쇼핑하다, 둘러보다로 생각하세요. 꽝. 자, 그럼 여기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둘러보다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자, 마지막 문장은 没找到. 找 하면 찾다, 그죠? 找到 찾아내다. 근데 여기서 没找到니까 찾아내지 못했네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쭉 봤을 때 우리 뭐가 먼저 와야 될까요? 일의 발생 순서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 가구타운에 있어요. 가구타운에 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꽝 둘러봤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没找到 찾지 못했다.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크게 이 흐름대로만 보고 일단 A, B, C라고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해석해보자면 我跟丈夫, 丈夫 뭐예요? 사내 대장부, 나의 대장부 누구예요? 나의 남편. 자, 나와 남편이 가구타운 안에 있는데 자, 从早上逛到晚上.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둘러봤어요. 그런데도 역시나 没找到 찾아내지 못했죠. 喜欢的茶桌.茶桌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마시는 차. 그 다음에 책상, 테이블, 주어. 뭐예요? 차 마시는 차 테이블이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좋아하는 테이블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테이블을 찾지 못했어요. 이걸 결론으로 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가구타운에 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A, B, C 이렇게 갑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 그리고 일의 발생 순서대로 배열해야 되겠다. 감이 조금 오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이 순서 정하는 독해 이 부분을 딱 맞닥뜨리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들 생각을 하시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속사부터 먼저 살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접속사는 무조건 뜻만 외워요? 아니요. 일단은 그 많은 접속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문장으로 올 수 없는 접속사들. 첫 문장으로 올 수 없는 접속사들. 첫 문장부터 대뜸 그래서 이럴 수는 없어요. 첫 문장부터 그러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그러나 시리즈 可是,但是,不过 이런 애들. 그리고 可是는 여러분 한 글자로 그냥 可라고만 쓰기도 합니다. 요런 애들 먼저 얘는 첫 문장으로 올 수 없어 라고 마음속으로 꼭 기억을 해두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상황 설명부터 해야 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나는 걔를 좋아해. 걔 예뻐. 걔가 누군데? 일단은 우리 반에 샤오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 반에서 만난 친구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우리 전개를 하고 싶으면 먼저 상황 설명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전개해 나가는 게 가장 올바릅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문장으로 골라준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의 흐름이나 일의 흐름대로 배열한다. 아까 제가 조금 쉬운 시간사나 그 다음에 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키워드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간사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독해 2 부분 요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독해 2는 요즘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무엇이 복병이냐? 단어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문법은 아직 그대로인데 단어들이 너무 많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단어를 보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한자의 힘이 뭡니까?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을 잘 생각해보면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니까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단어라도 쫄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면서 꼭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독해 이 부분 요점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험도 잘 보세요. 자, 저는 파고다 중국어 조아라 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